어이 경비, 내 차 주차 좀 해! 1,000원짜리 한 장 던지며 조롱하는 건달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경비원 할아버지의 과거를. 짜장면을 먹던 그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날아간 젓가락이 건달의 허벅지에 정확히 꽂히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안보국 출신 경비원 할아버지에게 시비건 건달들의 충격적인 결말,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김영철 씨는 6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는 지금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6시 30분 그는 어김없이 출근해 단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영철 씨는 중식 시간이 되자 단지 입구 경비실 앞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주문한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점심을 먹으며 잠시 쉬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아파트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는 30대로 보이는 남자 3명이 내렸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불순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이 경비, 내 차 주차 좀 해!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차 키를 영철 씨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영철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내면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경비원이지 발레 파킹 직원이 아닙니다. 주차는 지하 주차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영철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건달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보스로 보이는 남자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영철 씨 앞에 던졌어요. 노인네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이거 받고 얼른 차 좀 주차해. 그 순간 지나가던 70살 남짓한 노인이 상황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는 분이었죠. 젊은이들이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오?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구만. 정호 씨의 말에 건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가 정호 씨의 복부를 세게 밀쳤고 준비가 안 된 정호 씨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영철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신을 도우려다 다친 입주민을 보니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짜장면 그릇 옆에 놓인 젓가락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30년간 민간인과는 싸우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지. 영철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기에 노인의 말을 그저 허세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김영철이라는 이 평범해 보이는 경비원 할아버지의 과거를, 그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김영철 씨의 손에서 젓가락이 날아가 운전석에서 나온 건달의 허벅지에 정확히 꽂혔어요. 아무도 그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결과만 눈앞에 펼쳐졌을 뿐이었죠. 아!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허벅지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2명의 건달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악에 빠졌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 노인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차 안에 있던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히 우리 형제를 건드려? 죽고 싶어 환장했나? 영철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남은 젓가락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두목이 달려들려는 순간 영철 씨의 손목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두목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고 그 손등에는 젓가락이 꽂혀 있었어요.
30년 전 나는 안보국 특수요원이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을 했지요. 영철 씨의 담담한 고백에 건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조수석에 있던 건달 하나가 영철 씨의 뒤로 돌아 기습적으로 주먹을 날렸고 영철 씨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영철 씨는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방심했군. 나이가 들어 감각이 무뎌졌나 보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난 듯한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건달이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영철 씨의 주먹이 먼저 그의 복부에 꽂혔습니다. 그 한 방에 건달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영철 씨, 내가 좀 도울까요? 쓰러졌던 박정호 씨가 일어나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영철 씨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광채를 띠고 있었죠. 전 한때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이런 건달놈들, 우리 시절에는 한 손으로도 제압했죠. 정호 씨가 웃으며 말하자 영철 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노인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묘한 교감이 이루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등을 맞대고 섰죠. 그럼 옛 실력 좀 보여드릴까요? 정호 씨의 제안에 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남은 건달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건달들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계속 뒤로 물러났어요. 노인네들이 뭘 안다고 두목이 비웃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 씨와 영철 씨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 노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팀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건달들을 제압해 나갔죠. 영철 씨가 두목의 팔을 잡아 틀어 세우는 사이 정호 씨는 나머지 건달의 다리를 후려쳐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세 명의 건달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 어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법이야. 정호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숨소리조차 거칠지 않았어요. 영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가벼운 산책을 한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우리 어디 가서 한잔할까요? 오랜만에 몸을 써서 그런지 목이 좀 마르네요. 영철 씨의 제안에 정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갔어요. 뒤에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건달들만 남겨둔 채로요. 강남의 한 조용한 삼겹살집, 늦은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는 가게 안쪽 김영철 씨와 박정호 씨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빛나는 석쇠 위에서는 노릇노릇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고 두 사람 앞에는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강남의 한 조용한 삼겹살집, 늦은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는 가게 안쪽 김영철 씨와 박정호 씨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빛나는 석쇠 위에서는 노릇노릇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고 두 사람 앞에는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영철 씨,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세상 참 신기하네요. 정호 씨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잔을 부딪혀 소주를 한 모금씩 마셨어요. 삼겹살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두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젊은 놈들한테 한 수 가르쳐 준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말이죠. 영철 씨의 말에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젓가락으로 석쇠 위에 고기를 뒤집으며 옛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해병대 수색대로 있을 때 강원도 최전방에서 간첩을 쫓던 일이 있었습니다. 70년대 후반이었지요. 밤새도록 산을 헤매며 추적했는데 그때 갑자기 중앙정보부에서 파견 나왔다는 요원이 우리 작전에 합류했었어요.
정호 씨의 말에 영철 씨가 고기를 뒤집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백두산 작전 말입니까? 영철 씨의 질문에 정호 씨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영철 씨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 정보 요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마침내 정호 씨의 얼굴에 깨달음이 번졌습니다. 아, 그때 그 요원이 영철 씨였군요. 얼굴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럼 그때 총상을 입고 영철 씨는 조용히 셔츠를 걷어 왼쪽 어깨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원형의 흉터가 그의 피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요. 간첩 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지요.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강원도 시골의원에서 몰래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철 씨의 눈빛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원에서 한 간호사를 만났지요. 나를 정성껏 간호해준 그 여자,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정호 씨가 박장대소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 가게 안이 들썩였어요. 하하, 그럼 간첩 덕분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거네. 그 총상이 당신한테는 복이었군요. 총 맞을 만했어. 정호 씨의 농담에 영철 씨도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수십 년 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오래전 그 위험한 임무에서 서로의 등을 맞댔던 동료였던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묘한 인연에 감탄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작전 이후로 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안보국에서는 교육팀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그렇게 30년을 더 근무하다 퇴직했고요. 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해병대에서 20년을 복무하고 예편했지요. 그 후에는 보안회사에서 10년을 더 일했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아들네 집 근처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삼겹살은 어느새 다 익어 그들의 접시를 채웠고 소주병도 반쯤 비었어요. 바깥은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아직도 이렇게 싸울 수 있다니 젊은 놈들이 알면 기절하겠죠? 정호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철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잖습니까? 가끔은 경비 일을 하면서도 옛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 눈빛만 봐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삼겹살 집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섰습니다. 낮에 두 노인에게 제압당했던 건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3명이 아닌 6명이 무리를 지어 들어왔습니다. 거기 있는 노인네들, 오늘 우리 형제들한테 한 짓 깨끗하게 갚아주러 왔다. 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철 씨와 정호 씨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철 씨,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세상 참 신기하네요. 정호 씨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잔을 부딪혀 소주를 한 모금씩 마셨어요. 삼겹살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두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젊은 놈들한테 한 수 가르쳐 준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말이죠. 영철 씨의 말에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젓가락으로 석쇠 위에 고기를 뒤집으며 옛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해병대 수색대로 있을 때 강원도 최전방에서 간첩을 쫓던 일이 있었습니다. 70년대 후반이었지요. 밤새도록 산을 헤매며 추적했는데 그때 갑자기 중앙정보부에서 파견 나왔다는 요원이 우리 작전에 합류했었어요.
정호 씨의 말에 영철 씨가 고기를 뒤집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백두산 작전 말입니까? 영철 씨의 질문에 정호 씨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영철 씨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 정보 요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마침내 정호 씨의 얼굴에 깨달음이 번졌습니다. 아, 그때 그 요원이 영철 씨였군요. 얼굴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럼 그때 총상을 입고 영철 씨는 조용히 셔츠를 걷어 왼쪽 어깨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원형의 흉터가 그의 피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요. 간첩 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지요.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강원도 시골의원에서 몰래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철 씨의 눈빛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원에서 한 간호사를 만났지요. 나를 정성껏 간호해준 그 여자,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정호 씨가 박장대소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 가게 안이 들썩였어요. 하하, 그럼 간첩 덕분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거네. 그 총상이 당신한테는 복이었군요. 총 맞을 만했어. 정호 씨의 농담에 영철 씨도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수십 년 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오래전 그 위험한 임무에서 서로의 등을 맞댔던 동료였던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묘한 인연에 감탄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작전 이후로 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안보국에서는 교육팀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그렇게 30년을 더 근무하다 퇴직했고요. 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해병대에서 20년을 복무하고 예편했지요. 그 후에는 보안회사에서 10년을 더 일했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아들네 집 근처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삼겹살은 어느새 다 익어 그들의 접시를 채웠고 소주병도 반쯤 비었어요. 바깥은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아직도 이렇게 싸울 수 있다니 젊은 놈들이 알면 기절하겠죠? 정호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철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잖습니까? 가끔은 경비 일을 하면서도 옛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 눈빛만 봐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삼겹살집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섰습니다. 낮에 두 노인에게 제압당했던 건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3명이 아닌 6명이 무리를 지어 들어왔습니다. 거기 있는 노인네들, 오늘 우리 형제들한테 한 짓 깨끗하게 갚아주러 왔다. 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철 씨와 정호 씨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약속이라도 있으셨나 보군요. 영철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정호 씨는 오히려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죠. 두 노인의 여유로운 모습에 건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노인네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해? 건달 두목이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등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두 노인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당신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군지는 확실히 알려줄게. 정호 씨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영철 씨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건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이 오게 되고 그러면 골치 아파질 테니 좀 조용한 곳으로 옮기는 게 어때?
영철 씨의 제안에 건달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들이 싸움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소를 제한하고 있었으니까요. 가게 주인과 몇몇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계산은 그때 하지요. 두 노인과 6명의 건달들은 함께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들은 골목길을 따라 인적이 드문 공터로 향했어요. 해가 거의 져서 주변은 어둑어둑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공터에 도착한 두 노인은 건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호 씨는 재킷을 벗어 반듯하게 접어 옆에 벤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철 씨도 손목시계를 풀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노인네 둘을 상대하려고 6명이나 왔다니 좀 부끄럽지 않아? 영철 씨의 말에 건달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 노인이 그저 운 좋게 한번 이긴 할아버지들일 뿐이었죠. 이번엔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했거든. 아까는 방심했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야. 두목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어요. 다른 건달들도 각자 주머니에서 무기를 꺼냈습니다. 쇠파이프, 칼, 체인 등 다양한 무기들이 달빛에 반짝였죠. 무기를 들다니 참 남자답지 못하군. 정호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진정한 남자라면 맨손으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법이지. 아니면 우리 늙은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건가? 영철 씨의 도발에 건달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좋아, 늙은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어디 맨손으로 붙어보자고. 두목이 칼을 던져버리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다른 건달들도 마지못해 무기를 내려놓았죠. 그들은 두 노인을 둘러싸고 원을 그렸습니다. 오늘 이 골목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둘뿐이다. 그게 누군진 곧 알게 될 거야. 영철 씨가 정호 씨에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선체로 전투 자세를 취했어요. 옛날 안보국에선 이런 상황을 진돗개 작전이라고 불렀죠. 영철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곧바로 그 의미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병대에서는 폭풍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정호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노인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용공연처럼 아름답고 전투기의 공격처럼 치명적이었죠. 영철 씨는 왼쪽을, 정호 씨는 오른쪽을 맡아 완벽한 호흡으로 건달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영철 씨의 손은 마치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건달들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 공격했습니다. 그의 모든 동작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계산되어 있었죠. 정호 씨는 좀 더 강력한 공격 스타일로 해병대에서 배운 호신술을 활용해 건달들을 바닥에 맺히듯 제압했습니다. 이 노인네들 도대체 뭐야? 한 건달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영철 씨의 정확한 손날에 의해 끊겨버렸습니다. 두목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정호 씨의 강력한 팔굽혀펴기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불과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6명의 건달 모두가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숨이 약간 가빠진 것 외에는 별다른 상처도 없이 서 있었죠. 힘으로만 살아가려 하면 언젠가는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교훈을 배웠으면 하네. 영철 씨가 쓰러진 건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진심 어린 조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을 무시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우리도 한때는 젊었고 세상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정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는 재킷을 다시 집어들고 먼지를 툭툭 털었어요. 두 노인은 더 이상 쓰러진 건달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다시 삼겹살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신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도 감히 그들을 쫓아오지 못했어요. 역시 안보국 출신들은 손기술이 좋군요. 정호 씨가 영철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해병대 출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높이 뛰어서 발차기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둑해진 골목길을 걸으며 두 노인은 마치 오래된 전우처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삼겹살 집으로 돌아온 두 노인은 주인의 놀란 눈빛을 받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고기와 반쯤 남은 소주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볼 일이 있어서요. 고기 좀 더 주문해도 될까요? 영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새석쇠와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두 노인의 옷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참, 오늘 영철 씨 덕분에 오랜만에 몸을 좀 풀었네요. 늘 아파트 주변만 산책하다 보니 운동량이 부족했거든요. 정호 씨가 소주잔을 들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영철 씨도 따라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나도 오랜만에 옛 감각을 되살린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네요. 두 사람은 다시 고기를 구우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는 안보국에서 은퇴한 후 어떻게 경비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정호 씨는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했어요. 사실 제 아내는 제가 경비원 일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나이도 있으니 집에서 쉬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어버릴 것 같아서요. 영철 씨의 말에 정호 씨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노인정에도 나가고 가끔은 손자를 데리러 유치원에도 가곤 합니다. 정호 씨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철 씨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정호 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백두산 작전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체를 밝히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기쁘네요. 영철 씨의 말에 정호 씨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소주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영철 씨가 간첩을 잡으려다 총에 맞은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응급처치를 했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정보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 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죠. 정호 씨의 회상에 영철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정호 씨가 응급처치를. 그럼 제 생명의 은인이군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현장에서 지혈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젊은 시절, 서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임무만 수행했던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영철 씨가 맞은 자리에 압박 붕대를 감아줄 때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많은 전우를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명의 동료를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호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철 씨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감정을 가라앉혔어요. 그 덕분에 지금의 아내도 만나고 이렇게 살아서 정호 씨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굳은 살, 주름, 그리고 지나온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오늘 그 건달들과 싸울 때 우리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훈련한 사람들처럼 호흡이 맞았다는 겁니다. 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때 백두산 작전에서도 그랬습니다. 서로 말은 거의 안 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됐었지요. 오늘도 그 기억이 몸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고기는 어느새 다 익어 접시를 채웠고 두 번째 소주병도 비워가고 있었어요. 가게 밖으로는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았고 거리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기다릴 테니까요. 영철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도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손자가 오늘 자러 온다고 했으니 가봐야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끝내기는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정호 씨의 제안에 영철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정호 씨에게 건넸어요. 물론입니다. 여기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내에게 정호 씨 이야기를 해주면 꼭 식사 초대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두 사람은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작별 인사를 나눈 두 노인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역시 해병대보다는 안보국이 더 강하다니까요. 멀어지는 영철 씨의 장난스러운 외침에 정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 다음엔 내가 한 수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요.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비록 느렸지만 마음만은 40년 전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철 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활기가 넘쳐났어요. 그날 이후 박정호 씨와 두 번이나 더 만나 식사를 함께 했고 오늘도 퇴근 후 만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내 김순자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살며 비밀 임무를 수행하느라 진정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던 영철 씨에게 정호 씨와의 만남은 노년에 찾아온 큰 선물이었어요. 경비실 책상 위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짜장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철 씨는 젓가락을 무기로 쓸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날 이후 건달들은 다시는 이 아파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영철 씨, 좋은 아침이요. 반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정호 씨가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어이구, 정호 씨, 산책 나오셨습니까? 영철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호 씨는 경비실 앞에 놓인 의자에 앉으며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찾아왔소. 내 손자가 할아버지 친구 보고 싶다고 이것 좀 전해달래서 말이야. 정호 씨가 가방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손수 만든 듯한 주먹밥과 몇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고맙습니다. 영철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주먹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참기름 향과 알싸한 김치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손자가 직접 만들었다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대단해. 8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것도 척척 해내니 말이야. 정호 씨의 자랑에 영철 씨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자 이야기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손녀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벌써 태권도 노란띠를 땄다오. 나보고 할아버지도 태권도 배우라고 조르는데 내가 보여주지 말아야 할까요? 두 노인은 서로의 손주 자랑을 하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젊은이들도 부럽지 않은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정호 씨,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해남에 낚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제 후배가 거기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철 씨의 제안에 정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낚시를 좋아했지만 함께 갈 친구가 없어 늘 망설였던 것이었어요. 정말 좋지요. 저도 오래전부터 낚시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다 있다니.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철 씨는 낚시 장비를 준비하고 정호 씨는 식량과 간식을 책임지기로 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전우처럼 그들은 서로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영철 씨,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제 쉬어가며 취미 생활을 즐길 생각은 없소? 정호 씨의 질문에 영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최근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 말대로 이제 좀 쉬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철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했고 등교하는 아이들과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분주했어요. 다음 달에 퇴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저는 정호 씨처럼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요. 영철 씨의 말에 정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영철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잘 결정했소. 우리 이제 노인회에 같이 가입해서 바둑도 두고 등산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아직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영철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을지 몰라도 아직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욱 즐거울 테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건지 마침 지나가던 어린 소녀가 두 노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치원에 등원하는 듯한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들, 이거 드세요. 선생님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소녀는 꽃다발에서 꽃 두 송이를 뽑아 각각 영철 씨와 정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두 노인은 감동한 표정으로 꽃을 받았어요. 고맙구나, 아가야. 너처럼 착한 아이가 있어 우리 같은 노인들도 행복하단다. 영철 씨의 말에 소녀는 방긋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두 노인은 손에 든 꽃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시절에는 국가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이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나눠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호 씨의 말에 영철 씨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파트 정원을 바라보며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했어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됩니다. 정호 씨, 영철 씨의 말에 정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영철 씨. 우리의 진짜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우리가 직접 증명해 보이자고요.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살았던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중년,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가는 노년의 시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은 제가 점심 쌀 테니 짜장면 그만 드시고 같이 나갑시다. 정호 씨의 제안에 영철 씨는 경비실 문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밝은 봄날의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와 웃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